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영상 보니까 드롭을 보네요. 아마 접근을 보는 영상이 그 앞에 있었을 것 같은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접근을 받겠죠. 근데 뭐 빠져 있나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제 영상에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라시 조정, 그냥 대충 이제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적당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보실 때는 그 액션이 그러니까 액션을 놓는 데가 평이 안 나오면 그 패딩 있는 데다가 그 고무 웨지 같은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높이를 보상해주고 이렇게 작업해 주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정말 좋으려면은 다이에다가 뭐 그 베링 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 있으면은 정말 더 좋겠지만은 그렇게까지 하기 힘드니까 실제로 정말 미세 조정을 할 때는 그냥 액션에 붙여놓고 이렇게 넣다 뺐다 하면서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대충 볼 때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뭐 정확하게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보는 거다. 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을 보니까 이제 건반 간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네요. 이게 이제 뭐 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건반은 생각보다 뒤틀어진 게 없어서 별로 볼 게 없었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반 간격을 이렇게 보고 건반이 휘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보고 열하고 이제 습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뒤틀어 줍니다. 그래갖고 아마 그 작업 영상도 나올 텐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 이 건반 간격을 어느 정도 봐줘야 얘를 어느 정도 틀어야 될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을 보네요. 건반 간격 본 다음에 이게 그냥 일하는 거 순서대로 찍어놓으니까 정말 맥락이 없는데, 이것도 뭐 너무 튀니까 스프링이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살짝 봐주는 건데, 뭐 스프링 할 때 유념하실 거는 제 생각에 저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스프링을 살짝 죽인다고 이게 그냥 이렇게 딱 그 스프링 장치에서 제거해서 그 스프링이 보면은 원형으로 이렇게 코일처럼 감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프링의 힘이 뭐라 해야 돼, 장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스프링에 힘이 생기는데, 그거를 아래로 눌러주고 위로 당겨주고 하면서 힘을 빼주고 줄여주고 요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스프링의 활처럼 돼 있는 부분을 막 꾹꾹 눌러가지고 그 스프링의 형상을 해쳐가지고 그걸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 모양이 흐트러지면은 영구적으로 장력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빠져요. 스프링이 잘못하면 그 스프링이 이제 잭에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에 부분도 눌러주지만 막 아래 부분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조금씩 휘다 보면 그 길이가 짧아지다 보면은 그 잭 홀에 그 스프링이 딱 꽂혀 있는데, 그게 이제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이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려면 솔직히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또 막 일일이 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키면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스프링 장력이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시면 요 스프링은 그
그 제 생각에는 그 가운데 코일 감겨 있는 장력만 조정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리거나 위로 당기거나 해서 장력을 조절해 주셔야지 그 스프링의 형상을 콕콕콕콕 찌른다거나 막 아래 거를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막 만져가지고 그 형상을 해치면서 이 장력을 봐주시면은 작업하시는 분은 조금 편하실 수는 있는데 이 피아노 그 다음 사람도 우리가 생각을 조금은 해야죠. 뭐 본인이 계속 만질 수도 있지만은 그 본인도 다음에 이제 또 만질 일도 있는데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은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만지게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스프링도 뭐 별게 없죠. 뭐 넣었다 뺐다 저거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이거 무게를 한번 체크를 해보네요. 이게 저기 최소 무게, 최대 무게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이게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상승 무게가 저기 제가 이렇게 맨날 작업하다 보니까 그 대놓은 게 있는데 저게 아마 지금 상승 무게가 최소가 아마 18g 이상으로 나올 테고 나왔었고요. 이게 하강 무게 기준으로 아마 55g이면은 다 내려갑니다. 최대 하강 무게죠. 55g이면 다 내려가는데 이게 뭐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니죠. 제가 쳐봐도 눌러보면 건반도 좀 깊고 묵직하고 하긴 하지만은 정말 무거운 편은 아니라 뭐 조금 묵직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만한 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만약에 이제 상승 무게나 하강 무게가 너무 균일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승 무게나 하강 무게가 제가 원하는 형태, 특히 이제 상승 무게가 너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건반 납 작업을 다시 해주는데요. 요거는 납 작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요. 납 작업하는 거 팁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만한 영상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뭐 요거 다음에 지금 하는 게 이제 야마인데 그거는 야마는 참 만져보면 만져볼수록 액션 부분은 참 좋아요. 그죠? 뭐 납작업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뭐 그거는 보여드릴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뭐 나중에라도 뭐 3위 거 뒤에 스프링이 달려 있다거나 뭐 레피티션 뒤에 스프링이 달려 있다거나 하면은 납작업 하는 팁을 한번 이렇게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데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반 뒤틀림 작업을 하네요. 저거 뭐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저게 이제 온도를 너무 낮게 하면 제가 옛날에는 더 낮게 했었는데 지금은 한 작업 기준을 거의 한 400도 가까이까지 올려서 350도에서 400도 사이 아마 400도 정도에서 요새 작업을 많이 하는데 400도까지 올려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물은 왜 뿌려주냐면 물이 다 없어지면 뭐 물이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면 목재가 조금 더 휘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뭐 좀 더 잘 작업하려면 스팀을 가해주는 게 좋겠지만 뭐 제가 그런 장비도 없기도 하고 뭐 그런 저런 이유로 저 정도만 해줘도 실제로 잘 휘어요. 그래서 저 물을 묻히는 이유는 타요. 이 목재가 물이 안 묻어 있고 400도 이런 고열을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사라지면은 이제 조심해야죠. 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뒤틀어 봤을 때 좀 안 뒤틀리면 다시 이제 뒤틀고 물이 들어감으로써 목재가 안 타고 조금 더 휠 수 있는 여력을 더 만들어 주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너무 이제 물이 많이 묻었다 하면 걸레로 살짝 닦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저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잘못 힘을 주면 부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조심해서 작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게 접착면,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백책이 붙어 있는 면이라든지 뭐 캡스톤이 붙어 있는 면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바이스로 저처럼 이제 물려주고 작업하실 거면 그런 부분을 꼭 물려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뒷부분 애매하게 물리면 그 부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지금 보면은 이제 배건 뒤쪽에 할 때 보니까
이 백책에 단단한 나무 붙어 있는 데다가 바이스를 물렸는데, 그래서 저렇게 물려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저 뒤틀 때 너무 세게 뒤틀면은 이제 건반이 부러질 수 있고, 또 하나 팁으로는 이제 열을 가해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정해진 시간 이렇게 열을 가해주고 나서 바로 저 바이스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이렇게 잡고 있어야 좀 더 잘 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다 보면 감이 있어요. 약간 휘는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하다 보니까. 근데 하여간 저게 요령이죠, 나름대로. 저거를 이제 그 열풍기를 내려놓고 일정 시간 조금 잡고 있어 줘야 더 잘 뒤틀린다. 그리고 저게 한 번에 보는 작업이 아니라 요거는 1차, 2차, 3차 조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계속 뭐 뒤틀어져 있다면 계속 봐주는 작업을 합니다. 저 뒤틀어 있는 거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뒤틀어져 있어요. 뭐 위아래로 휘을 수도 있고, 뒤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끝에만 이렇게 한쪽으로 휘었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휘어 있는데, 그거를 감각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잘 파악을 해야겠죠. 얘는 어떻게 뒤틀어야 된다. 뭐 끝만 살짝 펴줄 건가, 앞만 살짝 펴줄 건가, 뒤틀은 거를 뒤틀면서 펴줄 건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그래서 저 표시도 보면은 뒤틀어진 건 막 대각선으로 길게 표시하고, 끝에만 해줄 거면 뭐 끝에 화살표를 정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든가,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작업 후에도 만족스럽게 이렇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영상이 보니까 댐퍼를 다 빼주네요. 이제 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댐퍼를 제거를 해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3위거든 뭐 영창거든 야마하든 간에 그 연도가 좀 이제 돼 있다면은 댐퍼 쪽 작동 부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로고가 이제 그 요 모델 요 정도 연도의 3위 모델의 특징인데, 그 테이프가 그 조금 이렇게 단단한 형태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칠을 뚫고 테이프가 이렇게 올라와서 테이프가 다 깨져 있는 형태의 경우가 많아서, 얘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테이프가 거의 다 깨져 있고 끝에만 조금 남아 있어서 그 테이프를 걷어내고 다시 이제 원래 형태의 테이프를 그 깨지지 않는 형태의 이제 전사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댐퍼를 다 제거를 해 주고요. 그래서 뭐 댐퍼 제거할 때는 하나하나 제거해서 번호 잘 써놓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작업,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댐퍼를 지금 하나하나 빼가지고 그 댐퍼를 지금 하나하나 빼가지고 그 나비 보면은 이 댐퍼의 나비 이렇게 뭐 형태에 따라서 틀린데, 뭐 저음 쪽은 뭐 예를 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저음 쪽이 2개가 박혀 있었나? 굵은 거 2개, 또 뭐 중음 쪽 가면 뭐 굵은 거 하나, 약간 작은 납 하나, 뭐 고음 쪽, 차고음 쪽 가면은 뭐 굵은 납 하나, 최고음 가면 납이 없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무게가 다 틀립니다. 댐퍼 달려있는 납 무게가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뭐 이제 아무래도 무게가 많이 나가야 이제 지음이 더 크게, 지음력이 더 세겠죠. 근데 이제 선을 보면은 저음 쪽으로 갈수록 굵어지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굵어지는 게 아니면 피아노 선이 굉장히 길어져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이 굵어지기 때문에 그 좌우 반동이 어쨌든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음력도 강해야 되고, 그래서 댐퍼도 보면은 길어지고 선도 길고, 그렇기 때문에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같은 경우 원래 보통은 뭐 저기 댐퍼가 없다면은 무게 차이가 없는 경우로 세팅되어 있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근데 이제 댐퍼 때문에 이제 특히 울림 패드를 안 밟았을 때 이제 무게 차이가 이렇게 저음 쪽은 더 무겁고 고음 쪽은
더 가볍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업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론 무게 차이가 해머, 그 전에 무슨 영상에서 설명했는데, 해머 때문에 실제로 무게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댐퍼의 스프링의 힘, 그리고 댐퍼 크기 때문에 그 힘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무게 차이가 발생하고,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울림 페달을 밟으면 고음적이 더 무거워지는, 거의 느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거의 무게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거의 무게 차이 못 느끼실 거예요. 업라이트에서 그 느끼시면 정말 예민하신 분인데, 오히려 고음 쪽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랜드도 그렇고. 근데 하여간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납이 있는데, 그 납이 이제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이제 조금씩 쪼그라든다던가, 그래갖고 그 사이 간격이 좀 벌어져서 납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걸 하나하나 빼가지고 납도 한번 이렇게, 납이 이게 무릅니다. 굉장히. 그래갖고 저런 눌러주는 공구를 활용해서 살짝 이제 찝어주는 거죠. 그래갖고 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불어나니까 납이 그렇게 해주고, 왜냐면 저렇게 안 해주면은 저기서 잡소리가 날 수도 있고 납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혹 보면은 납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구멍은 뚫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납이 도망갔겠죠. 잘 찾아보면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거를 저는 꼭 연도가 이렇게 좀 된 모델들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체크를 해주고, 그 연도가 된 거를 만지죠. 새 걸 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체크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센터핀, 저기도 센터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센터핀이 뻐건지 어쩐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갖고, 센터핀도 저기 원활하게 움직여 주게 리머질도 해주고, 그런 작업을 전부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나, 영상을 이렇게 빨리빨리 쓱쓱 지나가나 하면, 이거 다 끝났습니다. 오늘 끝나던데, 행복합니다. 야, 이게 소프트도 되고 해놓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팔려야 더 기분이 좋긴 한데, 이제 다 해놨으니까 선도 건드려 놓고 막 그래가지고, 조율은 앞으로 한두 번 더 해야 안정이 되겠죠.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고, 동선도 2개 정도 교체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음정이 조금 많이 변하고, 강선 중간 쪽도 보면은 그 로고 날라간 거 붙인다고 막 풀었다 끼웠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음정이 아직 안정화가 덜 돼서 아직 조율은 한두 번 정도 더 해줘야겠지만은, 그래도 잘 끝나서 소리도 들어보는데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다 해놨으니까 이제 얼른 팔아 먹어야 되는데, 요 영상을 얼른 다 올려야 이제 저도 홍보 영상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올리고 해서 한번, 그리고 요 채널은 이렇게 작업 설명과 요거 팔 때도 이렇게 말로 떠들으면서 파는 걸 이렇게 하나 만들고, 채널 하나 더 할까봐요. 그냥 수리 다 된 거 이렇게 편집한 것만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나름대로 최대한 편집해서 그것만 이제 담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저기 홍보할게요. 홍보죠? 그죠? 홍보할게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보니까, 강선, 동선, 동선 앞쪽에 있는데 강선 이런데 녹 붙어 있는 거를 녹을 터네요. 어그라프도 털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터는 거죠. 어차피 선을 드러내야 되니까 한번 보이는 대로 털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가 이거 다 외장 작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또 나중에 또 녹을 텁니다. 향판도 다 닦고. 정말 힘들어요, 이거. 외장 작업도. 하여간 그렇게 했고요. 녹을 털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이, 이제 보면은 강선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요 강선을 아주 열심히
걷어내고 있네요. 뭐 이거는 별거 없죠. 강선을 걷어내는데 이거 너무 많이 풀면은 안 좋습니다. 특히 이제 3익 모델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우드부싱이 많이 딸려 올라오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풀고 그 우드부싱 딸려 올라올 때 그냥 딸려온다고 오거나 말거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딸려 올라오면 풀었다 줬다 하면서 풀면은 아무래도 이게 우드부싱이 좀 덜 딸려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선 붙일 때 이렇게 넣어주고 그거를 우드부싱 때려 넣는 거나 뭐 선 이렇게 당기는 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달래가면서 집어넣으면 조금 또 들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잘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물전사지 붙일 때 이렇게 얘기할 얘기지만 잠깐 먼저 얘기를 해보면 원래 이게 지금 전사지 이렇게 붙이는 게 정석은 아니죠. 원래는 이제 이거를 프레임을 드러내고 작업하는 게 좋지만은 힘들죠. 돈도 많이 들고 프레임을 한번 드러내면 일단 멀쩡한 튜닝핀도 전부 다 갈아야 되고 뭐 우드부싱 가는 거야 뭐 그게 크게 문제 될 건 없는데 일단은 선도 교체를 많이 해줘야 되고 뭐 비용이 지금 추가가 얘가 더 이상 되기는 참 어렵다는 판단하에 요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자. 옛날에는 저 로고를 그냥 떼어서 날려버리고 막 붓으로 칠 바르고 끝내고 막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요렇게 작업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그냥 괜찮게 나왔습니다. 뭐 다음번에 조금 수정할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그래갖고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작업을 했고 다음번에도 어떻게 작업해야 될지 감이 조금 더 오긴 왔는데 뭐 그래서 하여간 선을 풀고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저기 보니까 그 저기 테이프 남아있는 거 로고 테이프 남아있는 거를 이제 그 구독할 잘 간 거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떼내네요. 이게 칼로 작업하시게 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또 칼로에 마땅히 작업하기가 나빠요. 저 칼로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영상에서 저거 정말 물 조금 묻혀가지고 물 이거 너무 많이 묻히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여기 테이프 떨어진 데는 이거 생나무거든요. 이거 물 너무 많이 묻으면 안 됩니다. 물 정말 살짝 묻혀서 될 수 있으면 안 묻히는 게 좋은데 이게 안 묻히면 아예 나가질 않으니까 이게 물 정말 아주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긁어냅니다. 그 밑에 이제 테이프 똥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물 살짝 묻혀가지고 닦아내주고 걸레로 훔쳐주고 막 그러면서 작업합니다. 저거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거 그거 이제 잘 말려줘야죠. 저거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물전사지 작업을 해줍니다. 저거는 이제 우레탄 물전사지예요. 뭐 아크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원래 있던 그 로고 모양이랑 이제 똑같이 만든 모양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있던 로고 모양의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근데 이제 전사지 제가 구할 수 있는 게 A4 용지 사이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A4 용지 사이즈로 하면은 그 로고 모양이 조금 끝까지 해봤는데 조금 작아요 이게.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구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걸로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물전사지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잘 붙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붙이는 겁니다. 저 물도 잘 닦아내야 되고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붙냐면은 저게 이제 저렇게 보면은 지금 딱 붙어 있지 않죠. 저 밑에 뭐 보노 칠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붙는 게 아니라 저게 우레탄이니까 말 그대로 칠을 뿌리면은 저게 녹아서 붙는 겁니다. 녹아서. 그러니까 저게 칠이 되는 거예요. 저게 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저게 이제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만약에 어떻게 작업하면 큰일 나냐면 저기서 이제 칠을 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붓으로 당겨 가지고
저거를 위에 칠을 입히실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 건으로 뿌리는 거랑 붓으로 당기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 건으로 당기는 거는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꽂혀서 그냥 머물고 있는 겁니다. 칠이 이렇게 흐르면은 흐르질 않죠. 칠을 뿌렸을 때 흐른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는데, 그 흐른 거 막 깎아내고 별짓 다 해야 되는데, 저게 칠을 뿌리는 게 특히 이렇게 평판이 나왔을 때는 이게 칠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붓으로 땡기면은 이게 막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칠이. 이걸 제가 왜 알고 있느냐? 해봤다는 거죠. 야, 그러면 다 벗겨내야 됩니다, 저거. 그렇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놓고 이제 저기 부분만 마스킹해서 이제 칠 뿌린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한 겨를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거를 그렇게 작업을 해 줍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이제 마스킹만 이 선이랑 요런 데 안 가게끔 이렇게 해 주고 작업을 해 주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그 로고 사이즈가 조금 작다 보니까 이제 겉에 그 전에 이제 로고가 붙어 있었던 뭐 이런 이제 그런 자국들도 있고 하긴 한데, 뭐 요렇게 작업하면 어쩔 수는 없겠죠. 이제 완전히 프레임을 드러내고 작업을 하면 이제 뭐 배색을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준다던가 뭐 그러한 작업을 해줄 수는 있겠으나, 이제 요거는 그렇게 작업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 정도로 만족합니다. 또 저 위에 선 올라 그러면 잘 몰라요. 감쪽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해 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